반갑습니다. 2019년 글로벌 챌린저 결과 공유회 공인팀의 발표를 맡게 된 최지환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발표 목차입니다. 저희는 주제 선정, 국가 선정, 국내 탐방, 해외 탐방, 그리고 탐방 결과 이 5개의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제 선정입니다. 대학교의 끝은 어디일까요? 바로 제가 생각하기엔 취업입니다.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는 학교에서 전공 공부를 하며 관련 역량을 쌓아가고 한국사, 토익, 토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자격증들을 취득을 합니다. 하지만 대학교의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무가 사라진다면, 그렇지 않더라도 수요가 줄어들게 된다면 과연 그 끝은 어떠할까요? 좋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주제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유비무환, 평소에 준비가 철저하면 아무런 근심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준비를 위해서는 이왕찬래,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국이라는 아주 작은, 세계에 비하면 아주 작은 이 도시, 국가 하나가 과연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렇게 저희는 다른 국가와 함께 비교를 해봐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저희는 분명 미국, 땅이 넓습니다. 자원도 많아요. 하지만 그렇기에 한국과는 공학적 트렌드가 유사하지 않습니다. 여기 중국, 분명 땅도 넓고 자원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한국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택한 곳은 일본입니다. 일본은 기계공학에서의 강세를 꾸준히 보여왔고 한국과의 기술 트렌드 유사성을 보였고 미래 기술로 충분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이 일본과의 공학적 트렌드를 비교를 통해서 앞으로의 미래 트렌드를 유추해보고 저희 진로 확립의 기회로 삼고자 했습니다. 일본은 계속 주기적으로 과거부터 꾸준히 기계공학에서의 강세를 보여왔고 옛날부터 10년 후에 한국이라 보일 정도로 기술 트렌드의 유사성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지금까지 쌓아온 수많은 기술들을 근간으로 하여 미래 기술을 충분히 준비해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일본과 비교를 통해서 한국의 트렌드를 유출을 해보고 그를 근간으로 삼아 저희의 진로를 확립하고자 했습니다. 네, 먼저 비교를 하기 위해서 국내 트렌드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국내 탐방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방문한 곳은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입니다.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은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과거, 아주 먼 옛날에 최초의 산업혁명부터 지금까지 있는 4차 산업혁명까지 많은 기술들을 보여주고 있고 모션인식 등 지금 발전되고 있는 수많은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조선, 철도, 선박 등 많은 기술들의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저희는 과학의 역사를 기반으로 한 미래의 비전을 제시받았습니다. 미래의 비전은 바로 편리성과 자동화입니다. 한국은 과거부터 계속 편리한 것을 중시했습니다. 그렇게 점점 더 빨라지고 결국 인터넷이나 과거 기타 모든 것들이 점점 더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저희의 편리성을 중심으로 발달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까 지나갔던 영상처럼 안드로이드, 로봇 같은 경우도 이제 인간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나 이제 기타 과거 작업 로봇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현장에서 사전 컨택을 통해서 김광동 과학자문위원님과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분은 울산대학교 전파망원경을 설치하신 분으로서 저희도 가서 알게 됐는데 네, 대한민국이 참 좁다는 걸 느꼈습니다. 네, 김광동 자문과학위원께서는 정말 많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하나로 축약을 하자면 기술력에 비해 제도적 지원이 굉장히 미비하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분은 과거 전공에서 이제 다르게 변경을 하여서 데이터 사이언스에 관한 전공을 하였습니다. 이제 전공을 하고 보니 굉장히 많은 발달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지만 한국은 아직 자율주행 자동차, 기타 AI 같은 여러 가지 항목들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한국에서 좀 유명한 대학이죠. 카이스트에 방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카이스트의 기계공학부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카이스트 기계공학부의 모토는
인간 중심의 새로운 공학 가치를 창조하는 기계공학. 이게 모토입니다. 아마 저희의 한국의 현재 공학적 트렌드를 대표하는 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저희는 이제 기타 가스 터빈 그리고 여러 가지 공학적인 물건들을 볼 수 있었고, 현장에서 카이스트 재학생과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 분은 이제 김기택 씨로 이제 한국 카이스트에 재학 중이고 수리과학과와 전산학과를 복수 전공하고 있습니다. 수리과학보다 7배나, 수리과학과가 40명이지만 전산학과는 300명에 육박할 정도로 많은 인원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 이제 AI 붐이 일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후에는 저희는 해외 탐방을 나가기 위하여 해외 탐방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지도 교수님, 양순영 교수님과 면담을 진행할 수 있었고, 외국인 대학생들의 인터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카미카자, 아슈아드, 여러 3명 등 이제 여러 학생들과 인터뷰를 진행을 하였고, 그리고 국내 여러 대학교, 카이스트, 부산대학교, 경북대학교 등등 여러 국내 학생들과도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지인, 네, 일본인이죠.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와 있었던 야마다 사키코 씨와 언어 강의를 진행을 할 수 있었고, 기타 영어 메일들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본교에 존재하는 유효 스터디 그룹을 통해 주기적인 만남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해외 탐방으로 넘어갑니다. 저희는 먼저 치쿠하우즈 센터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치쿠하우즈 센터의 모토는 Explore to Realize. 저희의 방문 목적과 가장 걸맞는 말이죠. 저희는 여기서 네, 발사체, 키보 모듈, IS 모듈, 이제 여러 가지 공학적인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전 컨택을 통해서 이제 현장에서 작사에서 일하고 계시는 고로사와 상과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로사와 씨가 말하시길 작사는 민간 기업, 연구 기관들과의 연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인즉슨 앞으로 우주 산업은 민간인들에게도 길이 점차 넓어질 것이며 그 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쪽으로 진로를 설정을 하게 된다면 없어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후에는 사이언스 스퀘어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이언스 스퀘어는 아이스 내에 존재하는 미래공학의 산실입니다. 네, 사이언스 스퀘어에서는 이제 보이듯이 8호 로봇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휴머노이드, 그리고 신소재들 등을 포함해서 이제 저기 전방에 보이는 신약 로봇 같은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에 것들과 비교를 해보았을 때 로봇이 점차 많이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역시 사전 컨택을 통해서 가이드분과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약 30분가량 진행을 했지만 말하시는 요체는 간단했습니다. 현재 21세기 국가의 힘은 기술력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스트는 이제 일본의 미래 기술을 준비하는 곳으로서 일본의 미래 국가 기술을 위해서 열심히 이바지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왔던 모든 기술들은 일본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기술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관련된 전공 그리고 진로를 확립을 하였을 때 저희는 미래에 대한 걱정은 조금 줄어들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저희는 도쿄공업대학교에 방문하여 도쿄공업대학교 교수님과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네, 해당 교수님이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지금 살짝 껄끄럽기 때문에 이제 인터뷰 촬영이나 이제 신원 공개는 거부를 하셔서 저희가 촬영을 제대로 하지는 않았고, 네, 그래서 내부 클린룸이라던가 연구실 시설 이런 것들을 견학을 할 수 있었고, 이제 자세한 인터뷰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약 1시간 반 가량 인터뷰를 진행을 하였는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간단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힘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말을 하셨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미래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미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을 가르칠 것이다, 이러한 말을 하셨습니다. 미래는 AI나 로봇 분명히 중요할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어떠한 변수를 만들어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그건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은 생각하는 힘을 키워서 어떠한 상황에도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키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는 과학미래관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과학미래관은 이제 또 역시 일본의 미래 과학 기술들을 전시해 놓은 곳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알고 계시는 빅데이터들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가시화시켜서 보여주는 빅데이터의 가시화, 지오코스모스, 그리고 정밀하게 움직이는 로봇, 뭐 나비 로봇을 포함해서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올 이제 기타 로봇 팔들, 이러한 코보타, 그리고 이제 가장 이곳에서 유명한 로봇이었습니다. 인간과 소통을 하는 커뮤니케이터 로봇이죠. 아시모. 저 로봇도 저희가 직접 볼 수 있었고요. 이 로봇은 참고로 저희가 한국에서 방문을 하였을 때 사진으로 봤던 로봇인데 현장에서 직접 볼 수 있게 되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네, 또한 사람과 대하는 로봇, 오토나로이드. 이제 여자의 형성을 띠고 있어서 오토나로이드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제 자세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사람과 소통을 진행할 수 있는 로봇입니다. 이어서 저희는 시바우로 공업대학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바우로 공업대학에서 저희는 원래 여기 나오는 이 학생과 이제 동아리관에 있는 동아리 학생들과 인터뷰를 진행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방문을 해보니 공사 중이라서 저희가 인터뷰가 불가능했고, 이 학생과 내부 시설들을 돌아보려고 하니까 개인적인 사정으로 당일에 저희가 도착하고 나서 고멘 나 집에 있어서 미안해 못 가 라고 말을 하셨기 때문에 이 친구와 현장에서 만나지 못했고 라인을 통해서 화상 통화를 통해서 이제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 친구는 배우고 있는 게 뭐냐 물어보니까 나는 역학을 배우고 있다. 그럼 역학만 배우냐? 역학이 아니라 역학보다는 로봇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후에 저희는 로폰길즈 모리미술관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로폰길즈 모리미술관이 아니라 원래는 이제 저희가 다른 이화학 연구소를 방문하기로 하였는데 현지에서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이제 관련 연구나 기타 사안들로 인해서 이제 방문이 통제가 되어서 방문하지 못했고 급격히 방문할 장소를 바꿔서 로폰길즈 모리미술관으로 방문을 하였습니다. 이곳은 미래의 과학이 숨쉬는 곳입니다. 현재 여기 보이면 반려 로봇입니다. 펭귄 형태의 로봇과 강아지 형태의 로봇이 보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생산 시설들이나 그곳에 투입될 수 있는 로봇, 또한 이제 환자의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팔을 쓰다듬어주고 움직여주는 로봇, 또한 AR을 이용해서 이제 운전 중 비가 올 때 비를 비가시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술, 또한 미래 스마트 시티에 대한 재현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철도 박물관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일본의 철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과거부터 존재했던 수많은 절차들이 이곳에 존재를 했고, 그리고 미래에 나오게 될 초전도, 이 같은 기술들을 적용한 기차를, 전철을 실제로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것들을 모두 종합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대한민국은 전략 분야에 대한 집중적 지원을 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다양한 분야에 대해 꾸준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부터 있었던 문화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스마트 시티는 국가 주도, 기업 주도, 여기는 국가 주도의 우주, 그리고 민간 협력의 우주, 이러한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을 찾아보자면 로봇과 AI, 우주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저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진로를 이 사안들을 반영을 하여 진로를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는 기계자동차 공학과로서 로봇과 카티에 흥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가 앞으로 유망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여기로 진로를 정해서 로봇에 가해진 하중을 분석할 수 있는 파괴해석 분야로 진로를 잡아서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연구실에 지원을 했고요. 이 학생도 저와 똑같은 이유로 로봇에 가해지는 이제 응력이나 여과 기타 무게들을 분석하기 위해 파괴해석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은 비행기, 로켓에 관심이 많았지만 유체가 과연 4차 산업혁명과 부합되는 것일까라는 고민이 있었지만 이번 탐방을 통해서 이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는 판단하에 이제 이렇게 응용 유체로 진로를 정하게 되었고 현재 실험실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학생은 이제 기계 자동차 공학도로서 나노 로켓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었고 이것들이 이제 열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초미세 열유체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연구실에 들어가 관련 탐방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 영상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